늘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것은 그 전기 전자 분야 관련돼서 특히 이제 OLED 부분이 앞으로는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곳에 애플 향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OLED를 채택하고 진행하고 있죠. 항상 모든 기술은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아주 주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OLED 시장이 아직 개화가 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은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공급망을 같은 경우를 쉽게 말해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에 많이 두고 있으면 부담이 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정책과도 잘 맞지도 않고요. 중국하고 또 더 큰 분쟁이 있을 때, 또 팬데믹 때 애플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을 또 겪기도 했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또 노리기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터 보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던 곳은 또 손해를 또 볼 거고요. 또 반대로 보면 또 미국에 또 새롭게 활로가 열리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좀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BH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2021년도 이때 삼성전기가 RFP12 사업을 갖다 철수한다 이 발표가 나와 있는 다음부터는 그럼 어떤 RFP12 사업체가 혜택을 볼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OLED를 채택하는데 아이폰과 아이폰의 태블릿 이런 곳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맥북도 마찬가지로 OLED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보면 RFP12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뭐 폴더블도 그렇지만 태블릿용 이런 곳에 RFP12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RFP12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BH가 생산하고 있는 모델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뉴스부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2021년도 10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뭐 이런 뉴스 같은 게 과거 뉴스긴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2022년도 들어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뭡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이 나왔죠. 그러면서 모든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유동성 축소 정책만큼이나 가장 강력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별로 없잖아요. 시중에 자금이 말라 들어가고 있고 R&D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그건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준금리 정책 자체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가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자, 그럼 2023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우리가 업황이 좀 개선되고 내년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또 더군다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애플향 매출 같은 경우 OLED가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올해부터 진행되는 건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판넬을 제공을 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RFP12의 비즈니스는 상당히 좋겠죠. 시장이 상당히 큰 겁니다. 반도체 기판에 대충 예를 들면 1조 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과정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충 연매출이 한 4천억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포기한 거죠.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시장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제가 늘 이야기 드렸던 FC BGA라든지 그다음에 MLCC 그다음에 IT 전장 이런 쪽에 상당히 큰 예를 들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의 모델을 전환한 거죠. 뭐 항상 삼성전기가 그런 쪽은 선도하고 나가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RFP12 어떻게 공급하고 있나 한번 체크만 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자, BH, 영풍전자, 인터플래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BH가 주로 상당히 많죠. 애플용엔 또 BH가 전체 한 80에서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영풍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항상 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고요. 저때까지 뭐 신뢰성이 많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BH가 삼성전자하고
애플에 들어가는 핸드폰용 RF PCB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세 군데 동의에 들어가는 회사가 바로 어디다? BH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RF PCB 기업,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부터는 BH를 빼놓고 다른 종목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셨다고요? 예, 그러면 뭐 제가 괜히 헛소리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이후부터 20년, 21년 이렇게 거쳐오면서 공급망 과잉이 이루어지고요. 또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많은, 예를 들면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된 매출들이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재고조차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출이나 이런 건 상당히 빠졌는데 이 수준이 크게 문제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큰 대형 디스플레이를 또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재고량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난 한 2년 동안 좀 오버플로우 한 경우, 이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을 좀 보시면 조금 오버플로우 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평균치 이하로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 물론 뭐 반도체 재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하고 IT 부품 이런 쪽들이 앞으로 조금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그런데 왜 BH를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항상 3분기에는 애플향 스마트폰 매출하고 삼성전자향 스마트폰 매출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내년도부터 진행되는 것들이 바로 맥북이라든지 그 애플 아이패드에 OLED 판넬을 적용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많겠죠. 일단은 뭐 아이폰에 일단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도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야 되는 거죠. 항상 애플의 정책은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판매량이 좀 감소할 때 약간 모델을 좀 새로운 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어놓게 되면 또 시장 사람들이 상당히 또 반응이 좋죠. 요건 또 새롭네. 사실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모바일 기계라는 게 전에 쓰던 게 좀 꾸리하다라고 하면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우리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수혜를 받는 분야는 좀 어딘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 기판, 특수요리 뭐 이런 쪽 곳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중국에서 공급 라인을 많이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거나 또 언제든지 또 보안이라든지 또 특히 뭐 미국의 뭐 국방부 이야기 나오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판매를 못하게 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주가가 상당히 큰 조정을 더 많이 받았다. 최근에 GPT 나오면서 상당히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그런 영향들을 갖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중국 기업들 대신해서 한국 업체로 카메라를 확대 채용하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최근에 우리 자화전자의 모습을 상당히 또 보면 또 매력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거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61 2평 여기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따가 뭐 종목별 분석해 드릴 때 다시 이야기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때 사셨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11% 이상 수익이 한 4, 5일 만에 수익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예를 들면 지금 시장 반응이 좋은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글로벌 서버, 통신 장비, 전장 부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미국이 상당히 중국 제품을 사용하는 걸 꺼려합니다. 또 생뚱맞게 한국 메인보드 기판 원래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뭐 독점하거나 대만 기업도 있다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특히 서버에 들어가는 메인보드 기판 같은 경우 이게 보안하고 통신 보안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을 지으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죠. 제가 그 기업을 갖다가 언급 못 해드린 건 너무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그렇게 치고 올라갈 줄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 번 정도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수급이 쏠렸어요.
물론 저는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워낙 낮은 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IT형 특수요리 소재 뭐 이런 것도 이제 한국 가공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심화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우리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의 다시 한번 더 좋은 매출과 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이 심화될 경우 우리가 얻는 분야는 바로 이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TV, 가전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뭐 우리가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분야니까 뭐 그렇게 계속 싸워가길 바라길 해야죠. 그렇다 싸우지 말라 그래도 싸울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안 좋은 쪽인 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혜 제품들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요것들이 변해가는 모습들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피해를 보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체크를 해서 투자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레지드 PCB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중국이 대부분 차지했는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조금 어떻게 됩니까? 한국으로 매출이 많이 돌아섰다는 거죠. 뭐 전체 80%를 차지하던 우리나라가 20%만 차지한다고 해도 상당히 큰데 여기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가 거래처를 바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반대로 또 수혜를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스마트폰량만 생각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체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LG 이노텍의 목표 주가가 지금 한 38만 원, 9만 원 정도로 컨센서스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제가 볼 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컨센서스대로 한다라고 하면 한 34 이 정도 수준이 아주 적당할 것 같은데 올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38만 원. 뭐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추석 때까지는 LG노텍만큼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LG노텍에 대해서는 좀 바라보시기 바라요. 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손절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뭐 무작정 손절하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자, 태블릿 PC OLED형 매출 RFPCB 요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RFPCB 하면 한국에서는 어디를 빼놓으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BH를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제조사 여기 뭐 애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머지 건 다 팔로우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심지어 태블릿 이 판매 대수가 대충 계산해 보면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면 OLED를 탑재한 태블릿 시장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특히 이제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뭐 책 대신에 요즘 대부분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좀 체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예를 들면 판넬이 바뀌기 시작하면 향후 한 5년 정도는 충분히 매출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라 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FPCB 같은 경우는 태블릿에 들어가는 게 조금 그 대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네요. 제품 모듈 하나당 RFPC 하나당 단가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3배 정도 비싸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였는데 지금 30,000원짜리가 들어가는데 매출 비중으로 보면 핸드폰 판매 대수가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그런데 가격 대비라면 이게 또 3배가 많으니까 거의 스마트폰 매출에 하나 플러스 업이 하나가 더 생기는 과정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보면 향후의 BH의 성장성도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죠. 어디 아이폰 판매하고 아이패드하고 맥북하고 판매량을 딱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3배가 또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BH 매출은 그냥 곱하기 2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아이폰에 이어서 태블릿과 노트북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애플은 걸어갈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BH에 대한 요즘 지금 주가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처음으로 다 며칠 사이로 다 222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점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스마트폰에 관련돼서만 이야기 드리다가 전체적인 산업이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서 간다고 하면 더더욱 투자의 매력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구간은 우리가 항상 뭐 그냥 스킵하고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제가 늘 말했듯이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한 번 찌르고요, 두 번 찌르고요, 세 번째 221이평을 두 번째 찔렀는데 두 번째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20의 이동평균선이 윗단으로 올라가주면 빠르게 예를 들면 턴어라운드 모습이 나오겠지만 BH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종가 기준이 한 26,1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27,000원 이 정도 8,000원 요 사이까지는 밀고 올라가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첩이 되는 과정이라서 그래야지 21 이동평균선이 220일 윗단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면 일봉 다시 이 아래로 조금 선회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윗단으로 올라갔다 한번 눌리는 과정. 근데 그때는 기술적 트레이딩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추어 분들은 매수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시면서 어디서 매수하냐면 지금 220일 윗단에 올라와 있으니 26,000원 요 사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2, 3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까지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매출만 인지를 한다는 그런 가정으로만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제가 앞으로 업황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올해는 그러면 그 후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면 이렇게 일단 2단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때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25,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 상단 같은 경우가 한 34,000원 되니까 한 플러스 9,000원 정도 되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지금 평균 가격이 시작되가 어딥니까? 저는 220일 이동평균선 여기가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플러스 9,000원 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000원 플러스 9,000원이니까 35,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언제까지 보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는 그 시점까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3분기 그러니까 LG 이노텍하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 주가 상승의 레벨업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요. 아이폰 새로 나온 것들이 판매량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후로 애들 조금 다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다음번 조정 구간은 한 3만 원 언더까지 살짝 내려오는 구간까지 한 번 더 우리가 고려해 더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하면 언젠가 또 내년도에 태블릿과 맥북의 매출 이런 것들이 다시 겹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레벨업하는 과정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길게 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일단 좋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한 것들은 다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각종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것도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봐야 되는 것들은 그냥 한 35,000원에서 33,000원 이 구간 보고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주시면 충분히 앞으로 업사이드로 올라갈 거겠다. 왜냐하면 가장 여기서 핵심 키는 전 그렇다고 봐요. 삼성전기가 RF PCB 사업에서 경쟁자에서 사라졌다는 부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BH의 시장 매출의 성장성은 상당히 높겠죠. 삼성전기 매출의 거의 한 70%만 가져오면 되니까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는 거. 제가 며칠 전에 KH 바텍에 대한 트레이딩 바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다 전편 스마트폰 관련된 편을 좀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주말에 쉬시면서 BH가 드디어 자리를 잡고 가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놓치면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다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께서 큰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